국제 결혼 수치를 보십시오. 왜 저렇게 증가하겠어요? 안 되겠으니까. 도저히 국내에서는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 가망성이 너무 적으니까 국제 결혼을 준비하는 거지 않습니까? 누가? 한국 남자들이. 이런 건 다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높으신 양반들 그리고 언론들은 절대 이 수치를 보지 않고 외면한다는 거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불광입니다. 결혼해도 괜찮아 바뀌는 2030이라는 뉴스가 보이시죠? 결혼해도 괜찮다라. 지금 이 나라에서 굉장히 듣기 힘든 이야기지 않습니까? 논리적이지도 않고. 지금 여처 커뮤니티 같은데 보면 남자를 무슨 악마화 해놨는데 그러면서 뒤로는 결혼을 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결혼은 괜찮다고요. 이건 뭔 소린지 모르겠지 않습니까? 일단 기사 내용을 보시죠. 결혼을 해야 한다라는 설문에 20대는 4.6%, 30대가 3.3%가 증가했다는데요. 아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보여주면 뭐해. 4.6%도 3.3%도 어떤 성별이 더 많이 찬성했는지,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했는지, 그리고 어떤 형태의 결혼을 하고 싶은지 그걸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대국제 결혼 시대이지 않습니까? 출산율도 결혼 증가도 전부 뭐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한나 왜냐 국제 결혼 때문에 일어나고 있잖아. 그것 때문에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런 식으로만 표기해 놓으면 남자들이 뭐 국내혼을 되게 뭐 하고 싶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건 좀 그렇다는 거죠. 아니 이 작가들이 이렇게 은근슬쩍 스리슬쩍 꼬라마게 한다니까. 그리고 인터뷰 내용입니다.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주변을 봐도 다 결혼을 하고 싶어하고 라는 인터뷰가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결혼을 하고 싶대요. 주변에 그렇게 하고 싶답니다. 아니 진짜 주변 못 봤어? 돼지 냄새 나는 남자들, 도축당하는 남자들 못 봤냐고. 그런데 진짜 괜찮습니까? 안 괜찮잖아. 무슨 결혼을 하고 싶은 건지 정확하게 말해야 되죠. 두리뭉실하게 인터뷰 따와가지고 마치 남자들이 국내혼을 하고 싶은 것처럼 저렇게 인터뷰 따르면 어떡합니까? 저렇게 인터뷰만 하면은 뭐 남녀 사이가 좋아질 것 같습니까? 지금 밖에 나가봐, 광화문만 나가봐도 한남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100트럭이 넘게 있어.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겁니까? 다음 인터뷰 보시면 제사 챙겨야 한다, 예물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게 많이 없어지고 양가가 협의를 할 수 있는 분야로 많이 바뀐 것 같고 라는데, 와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예물을 어떻게 안 할 수 있다고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도대체 지금 어느 나라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겁니까? 가성비 프로포즈 이 단어를 만든 사람들이 누구야? 저분들이죠. 대충 50만원짜리 반지에 대충 50만원짜리 목걸이 하면 가성비 프로포즈라고 그렇게 남편들을 꼽져놓고 뭐라고요? 예물이 협의가 가능하다고요. 맞아야 되겠다. 와 진짜 거짓말도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가 있나. 그리고 또 나왔습니다. 제사. 여러분들 지금 조선시대입니까? 8, 90년도예요. 왜 저분들은 자꾸 제사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가 힘듭니까? 아니 내가 전 꼽아봐서 안다니까. 생선전도 꼽아보고 육전도 꼽아보고 다 해봐서 아는데 힘든 거 하나 없어요. 허리 아픈 거요. 식탁 위에서 꼽으면 돼. 아니 이 정도도 못합니까? 식탁 없어요. 지금 조선시대냐고. 의자에 앉아서 전 굽는 기계를 식탁 위에 올려놓기만 하면은 허리가 안 아픈데 그게 힘듭니까? 아니 그러면은 중화요리 주방장들, 레스토랑의 셰프들 전부 다 뭐 허리 부사지겠네. 아이고 힘들어서 어떻게 일하나 저 사람들은. 심지어 맨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처럼 1년에 단 2번. 그게 힘들다고 저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아 떡이 힘들다고요? 요즘에 누가 떡을 집에서 해? 방앗간 가가지고 다 사오지. 심지어 방금 말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돈 주고 사면요 노동이 아니게 돼버리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제사가 뭐길래 자꾸 제사 거리는 겁니까? 여러분들 제사 있지 않습니까? 지내면 좋은 거예요. 원래 어떤 의미를 지내는 건지 아십니까? 조상들에게 고맙다고.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존재할 수 있다고 자손을 도리로써 예의상 하는 겁니다. 고맙다고 감사함의 표현으로. 그리고 그걸 핑계로 친척들끼리 모이면서 화합의 장을 여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제사 핑계 대는 거 그거조차 하기 싫다는 거지 않습니까? 왜 저런 말이 계속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딱 2가지만 들어드릴게요. 첫 번째, 감사함과 고마움에 대한 가정교육을 받지 않았을 가망성이 농후합니다. 왜 매번 나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딸아, 너는 나처럼 살지마. 남편 휘어잡고 살아. 경제권 뺏어와. 라는 K를 시작하는 그 나라의 전통 교육을 받았을 가망성이 농후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는 거고요. 도대체 왜 내가 남의 집 제사를 지내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화가 나네, 억울하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남편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내가 이 남자랑 결혼을 해주는 건데, 내가 같이 살아주는 건데, 애를 낳아주는 건데가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맞아야 되겠다. 제사요? 내가 지금 결혼해주고 같이 살아주고 애까지 낳아줬는데 이것까지 해야 돼. 이건 계약 위반이잖아. 나는 정서가 내포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저 짧은 인터뷰를 보면 굉장히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시면 가사 분담 공평히 해야 라는 설문지에 10대는 90%,
20대는 87%, 30대는 79%라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인터뷰 내용. 남편은 이제 요리랑 설거지를 주로 하고 있고 저는 청소랑 빨래를 하고 있어요. 라는데 좋습니다. 이분들은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저게 가능한 거죠. 당연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맞벌이 하면 남자들도 일해야 돼. 가정일 해야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데 저 내용에는 뭐가 빠져있다? 맞벌이니까 저렇게 하고 있다는 게 빠져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K를 시작하는 그 나라의 그분들은 대부분이 맞벌이를 안 하고 있죠. 독박 외벌이, 심지어 남자들이 그걸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벌이 하면, 그리고 똑같은 월급 벌어오면 동일 임금이면 할 수 있다니까. 남자들도 인정한다니까. 그런데 왜 자꾸 그런 말을 쏙 빼놓고 이렇게 은근슬쩍 스리슬쩍 인터뷰를 넣냐고요. 마치 당연히 남자는 가사를 그리고 육아를 분담해야 되는 것처럼 표현해 놓았지 않습니까? 맞아야 돼. 여러분들, 전업주부가 뭡니까? 전적으로 이 일을 한다는 거죠. 어떤 일을 전적으로 합니까? 주부의 일을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업이 아니네. 자꾸 남자한테 떠넘기네. 그럼 주부도 빼세요. 그냥 사랑하는 척하고 결혼해서 집에서 빈둥거리는 백수잖아. 일 안 하고 있잖아. 이걸 왜 이야기 안 하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요? 그리고 다음 인터뷰를 보십시오. 다음 인터뷰를 보고 이상한 점을 꼭 찾으셔야 됩니다. 결혼 이야기 하는데 뜬금없이 60대 순자산 증가율과 고용률을 보여준 다음 육아를 보조할 장모님이나 부모님 집 근처로 가는 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맞벌이를 하는 게 너무 이제 당연하게 여겨지는데 그 와중에 이제 육아를 하기 힘드니까 여러분들 이상한 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느끼셔야 됩니다. 자, 다시 보세요. 육아 도와줄 부모님 언급 이상한 점 없죠. 맞벌이 하면서 애 낳는다 훌륭하죠. 뭐 당연히 가사분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남자들도. 그런데 뭐가 문제냐고요? 교묘한 게 있습니다. 항상 이 작가들이 인터뷰할 때 대본 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윗한 분들이 인터뷰할 때 이 점을 확실히 찾으셔야 돼요. 저 인터뷰 남자 관점에서가 아닌 여자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문장 순서를 보십시오. 육아를 보조할 장모님부터 이야기하고 있잖아. 왜 우리 엄마부터 이야기 안 합니까? 우리 엄마가 애 더 많이 봐주잖아. 전통적으로 친할머니가 애를 더 많이 봐주는 드라마 장면이 많죠. 왜 그렇습니까? 진짜로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왜냐하면 분가하기 전까지는 합가해서, 그러니까 남자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경우가 전통적인 경우란 말이죠. 근데 그 전통적인 오수는 깨고 은근슬쩍 스리슬쩍 저렇게 장모님을 먼저 언급하는 이런 문화가 뭐 같다는 겁니다. 요즘에 대기업 쇼핑몰들 가입할 때 보십시오. 어디라고 밝힐 필요도 없어요. 대부분의 많은 기업들이 가입할 때 보면 성별이 이제 남녀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여남이라고 적혀 있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리고 유치원 같은 데 가보십시오. 외가친가? 이렇게 절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유치원 교사들도 그쪽 성향이 강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학부모들이 그런 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주로 어떤 성별입니까? 네, 그분들이죠. 그분들이 유치원에서 외가친가를 언급하는 것 자체를 꺼려합니다. 왜냐고요? 남편 집은 친아이 친자를 써서 친가고 우리 집은 바깥 외자를 써서 외가인가요? 우리가 남인가? 이런단 말입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 유치원 가봐. 뽕뽕동 할아버지 댁, 뽕뽕동 할머니 댁 이렇게 가르치지 친가 외가라고 절대 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거, 이런 사소한 문화 하나하나를 꼬투리 잡는 게 너무 역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사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결혼해도 괜찮아. 바뀌는 2030이요. 결혼에 긍정적이라고요. 헛소리죠. 헛소리 좀 하지마. 지금 같은 정보화 시대에 그렇게 은근슬쩍 스리슬쩍 남자들을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거 모를 것 같습니까? 이런데 남자들이 미쳤다고 국내오나 합니까? 국제결혼 수치를 보십시오. 왜 저렇게 증가하겠어요? 안 되겠으니까. 도저히 국내에서는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 가망성이 너무 적으니까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거지 않습니까? 누가? 한국 남자들이. 이런 건 다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높으신 양반들 그리고 언론들은 절대 이 수치를 보지 않고 외면한다는 거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2023년생 9년 만에 반등할까? 3분기 12년 만에 최대폭 증가. 출생아가 1년 전보다 4,524명 증가했다는 내용이 보이시죠? 자화자찬하고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거 누구의 성과입니까? 누구의 공로냐고요? 국제결혼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산부인과 입원 현황입니다. 여기 4명이 입원해 있는데 전부 다 외국인이에요. 심지어 저기 김씨라고 적혀있는 것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 여성분입니다. 왜 자꾸 이런 걸 외면하십니까? 자꾸 자기들끼리 우리 정책이 성공해서 인구가 는데 출산율이 반등했대. 그래서 돈을 더 퍼주겠대. 누구한테? 여성들에게. 여성 우대층만 이제 더 펴겠다는 겁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내 돈 내산해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외국 나가서 연애하고 결혼하고 해가지고 올린 출산율을 왜 너희들 공적으로 돌리냐고. 여러분들, 이런 인터뷰 내용 하나하나 한 줄 한 단어가 반박이 가능하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저들이 모를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저러는 걸까요? 답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꿈속에서 깨어날 시간입니다. 레드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